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지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강의로는 종강을 하고 또 이제 15주차 기말고사만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2022년도 1학기 이제 종강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지요? 2년 반이라는 동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5월 달서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군부대나 특수 어떤 그런 기관들은 또 잠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제가 또 강의하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또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또 건강으로 이렇게 잘 유지해 주시고 현재까지 또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또 잘 마무리하시고 2학기 이제 또 한 학기만 또 마무리하면 여러분들 또 이제 또 졸업 학사학위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의는 이미 이제 다 끝났는데 그 청소년의 프로그램의 어떤 사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청소년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별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현 부대에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진행되는 사항을 이 프로그램과 접목시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과제 하나를 제출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과제 제출은 안 하고 중간과 기말고사를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제시했던 그 강의 계획서상은 좀 수정을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여러분들 출석 20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거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목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12주차 이렇게 13주차까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사례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및 사례 이거를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입니다.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자,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은 뭐 가출이라든지 폭력, 그다음에 약물 남용, 성일탈 이러한 어떤 문제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의 어떤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차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공통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어떤 것들을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기간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기관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격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자 이런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에 지향할 어떤 그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이 문제 행동들은 흡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폭력,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 이런 어떤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 통합적인 성격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뭐냐면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여러 가지 방법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이런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문제 행동들을 어떤 하나하나로 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 문제 행동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떤 통합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은 이 경험에 의존한 단순한 구성이 아닌 과학적으로 그리고 검증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체계적인 이 프로그램 구성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효과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론 토대에서도 보면 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험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학이라는 어떤 것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떤 구성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기대를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과학을 근거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경험적인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적인 어떤 방법에 있어서 그다음에 어떤 지역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만들면 더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경험만 근거로 해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경험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라기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구성이 되고 그럴 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조금 좀 오타가 났네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개발의 목적에 따라서 예방과 교육과 그다음에 재활과 치료 이런 어떤 단일 성격을 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만 예방과 치료, 그다음에 예방과 재활, 그다음에 치료와 어떤 재활 또는 이 예방 교육,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의 어떤 복합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현재 대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일회성의 그 단기적인 어떤 지식의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효과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지자체에서 이제 어떤 그 실시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성과 위주 어떤 그런 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했다. 뭐 이것들을 몇 번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끝나게 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속성이나 장기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기초서부터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심화 과정 기초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심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최종 이렇게 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갈 때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기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뤄갈 수 있고 이건 또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구성해요? 어떤 뭐 연합체라든지 여기 또는 어떤 그것들을 구성을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돼 가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 보호의 프로그램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질 것이다. 순간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단기 프로그램은 며칠 가면 또 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면에서는 효과성도 있겠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누가 있습니까?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사회 인사, 그다음에 다양한 여러 어떤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상호 어떤 그런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는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한 아이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학교에 어떤 교사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있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연합으로 구성이 되어 이뤄갈 때 여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면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니까 청소년만 가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오판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와 이제 관련된 예는 또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요즘 학원을 많이 가잖아요. 자, 학원을 많이 그냥 학원을 보내면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적은 높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을 잡았을 때. 왜 그러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학원을 보내는 것은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건데 그냥 학원만 보내면 그냥 다 성적이 올라갈 수 있고 이 학생은 학원만 보내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학부모들이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적은 오를 수가 없고 이 학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학생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학이 부족하다. 뭐 요즘 많이 수학이나 영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느 학원을 보내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할지 좋은지 이런 것들이 어떤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가야지 요즘에는 어떤 부모들과는 다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 학원만 가면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상상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적으로 보면 이건 오해고 그러면 학생은 좋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적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적성들을 학생들에 보면 요즘에는 MBTI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하는데 이 학생의 어떤 적성, 진로 이게 무엇인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이 학생이 원하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부모는 도와주고 그다음에 기다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 그냥 앞서가셔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 놓고 너 여기 따라와라. 사실 그런다 그러면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의 어떤 갈등 사항이 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지침은 하나의 어떤 단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단일의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은 복합적으로 서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지역사회와 또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및 어떤 재활 프로그램의 현황입니다. 자,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청소년 약물 중독 예방과 그다음에 치료 프로그램은 초, 중, 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되는 일반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보건기관, 그다음에 상담기관이 이 취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실시하는 어떤 지시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정신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이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중독 치료 프로그램, 또 약물 치료를 마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귀와 어떤 사회 적응,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사회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 교과 과정에서 수업 시간인 어떤 뭐 체육과 그다음에 생물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물과 관련된 이 교육을 뭐 제공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약물 지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교과에 걸친 어떤 말씀입니까? 특별 활동이라든지 교육 활동, 그다음에 재량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물의 어떤 옴내 함용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돼요? 각 학교의 어떤 보건교사의 보건교사 이 지도 아래에 실시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외부 교육 자료 활용으로 학교 보건교사가 직접 뭐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기관의 강사 초청을 통해서 이 교육 내용을 뭐 전달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보면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문 강사를 의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사회 보건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 상담 기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요? 각 학교를 방문해서 연간 어떻게 돼요? 연간 1 내지 2회 약물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전 학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강당에 모여서 이제 전 학년을 집합시켜서 교육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거나, 그다음에 방송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뭐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방송 강의 또는 강의보다는 학급에서 어떻게 돼요? 학급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 강당에 모여서 하는 강의는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질 높은 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강의를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실적으로 보면 또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질의 내용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질의서를 써가지고 통합해서 걷어서 거기에서 이제 질의하는 내용, 이런 뭐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예방 프로그램 이제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아동복지 시설 내에 청소년 대상 약물 예방 교육입니다. 약물 예방 교육.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목표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 시설 아동의 어떤 그런 특성과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약물 사항의 높은 위험에 있음을 인식하고, 여기는 이 약물에 대한 약물에 관련 지식을 이제는 증가시키고, 그리고 약물에 대한 어떤 수용 태도를 여기에서는 이제 감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약물에 대한 어떤 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대처 기술,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주장 행동 기술을 통해서 뭐 증진시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자, 이 프로그램의 어떤 진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아동복지 시설 내에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서 여학생이 어떻게 돼요? 4명. 그다음에 남학생은 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004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어떤 면에서 보면 주 2회 10회기를 70분씩 진행한 그런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초등학교 학생 대상 약물 예방 프로그램 일정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제 근거 자료로 해본 겁니다. 자, 1회차는 뭐냐면 어떤 것들은 이제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프로그램이. 그럼 그 프로그램에는, 자, 프로그램의 진행 계획과 그다음에 어떤 설정 및 대상자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내용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라포를 형성을 하고, 자, 구성원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 이제는 문장에 대한 이제 완성 검사를 이제 실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1회기에 통해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그 교육자들과의 어떤 관계 있고, 교육자와 어떤 그러면서는 강사, 이런 것들이 어떤 상호 어떤 라포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뭐 자기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와 관련된 어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1주차에는 이런 어떤 그 구성원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이해시키고 라포를 형성하고 이제 구성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2회차에는 우리가 이제 몇 회차를 했다 그랬죠? 한 10회차를 했다 그랬잖아요. 70분씩. 예,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을 한번 요거는 이제 뭐 10회차는 뭐 꼭 10회차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대충 이제 대학에서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1주차에서 15주차를 거의 많이 하고요. 조금 더 이제 뭐 6개월 과정이라든지 뭐 1년 과정 뭐 이런 과정도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단기적인 과정은 15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약물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 약물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제 그 증상에 대한 어떤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의 종류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약물 후 종류별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소개를 다 끝나면 이제 약물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런 어떤 약물의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원인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어떤 종류에 대한 증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주차에 그런 어떤 그 약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일정에 이제 포함되고요. 세 번째는 약물 경험 나누기 및 그다음에 약물과 관련된 용어를 알기. 뭐 다 사실 우리가 약물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OS 퀴즈를 통해서 안다든지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 구성원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말을 쓰면 약물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만 됐죠. 그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나쁜 거냐? 이 약물을 통해서 왜 나쁜지, 이 약물을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이런 어떤 처방을 받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은 자, 구성원들의 이 마음을 개방하고 약물 남용을 이제는 약물 남용에 대한 어떤 경험 이것을 나누기를 통해서 용어와 그다음에 연결해서 자신의 약물 남용 정도를 이제는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여기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경험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약물 남용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여기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에서 보면 자 담배 너를 보여줘. 그러니까 담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담배를 통해서 그 담배에는 어떤 그런 약물 작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어떤 이런 약물 작용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인체에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예? 그러면 어떤 질병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지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짚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예를 들어서 담배는 뭐 안 좋으니까 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없었으면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약물에 대한 어떤 OS 퀴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복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약물을 청소년들이 복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약물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통해서 또 이제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증상들 뭐 이런 것들 해결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자, 약물 남용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 약물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피해 및 토론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개방이 있어야 된다. 뭐냐면 자, 흡인제 시작. 이 흡인제 시작은 어떤 면에서는 이 파멸, 이 비디오 신청을 통해서 이제는 토론해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흡입제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몸에 계속적으로 들이면 뭐 여기서는 이제 파멸까지 이제 있지만은 실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를 오는지 실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약물 남용의 원인과 청소년들의 약물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집단을 통해서 문제 해결 기술을 향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청소년들이 이런 약물에 대해서 빠져가고 약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배에 대한 어떤 꿍꿍한 이야기, 약물 남용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담배에 대해서는 참, 여기 담배에 대해서는 참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그 국방부에서도 참 잘못한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못 살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담배를 펴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잠시의 어떤 그런 고통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나라 민족이 어떤 면에서는 30년, 40년 뭐 계속적인 이런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폐가 폐렴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병을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담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실적으로 보면 이 담배를 실적으로 군에서 돈으로 주지 않고 이 담배로 준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담배로. 그러다 보니까 뭐 담배를 피든 안 피든 사람들이 군대만 가면 다 담배를 배워가지고 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훈련을 끝나고 나면 또 뭘 해요? 뭐 훈련을 끝나거나 어려운 훈련을 끝나고 나면 가지고 있다가 자, 담배 일발 장전 해가지고 뭐 담배를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훈련을 끝나면은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도하지 않을까, 유도하지 않았나, 이 담배를 이게 피기 위한 유도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방부라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그 기관에서 훈련 그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지금도 보면 훈련한다고 그렇게 보면 그냥 뭐 담배 일발 장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다 뭐 안 하면은 뭐 꼭 해야 되는 것과처럼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이제 좀 제한이 되고 있고 뭐 많이 이제 제거가 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그 구글에서 이제 이런 돈으로 이제 지급하지 않고 담배로 지급했다는 것. 그다음에 그 담배로 인해서 훈련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고 또 같이 했었다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고, 지금은 우리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교관들이 이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담배를 장전해가지고 뭐 담배 피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스스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우리 어떤 시대, 그리고 우리의 젊은 학생들까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담배 가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담배를 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이제 그림으로까지 이제 뭐 나오는 현상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보고도 실적으로 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좀 우리가 그래서 담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서로가 하면서 이거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광고, 여기에 이제 압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기술 향상 통해서 약물 캠페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고, 왜냐면 그 이제 각종 매스컴 그 매체라 그러잖아요. TV 이제 뭐 광고라도 있고 TV라도 있고 지금 라디오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지금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그게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몸에, 그다음에 어떤 삶 속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것이 뭐 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광고에 있어서 이제 접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소화가 안 되면 뭐 소화제를 먹으면 여러 가지 소화제도 많은데 보면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다른 어떤 A 회사의 어떤 그런 것들만 이제 예? A 회사의 어떤 무슨 그 활명수,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진행이 된다지.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한다 그러면 그냥 활명수만 찾고, 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본인들이 다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은 환자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의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병원 가면서도 무슨 약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대중매체의 광고를 통해서 실적으로 보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TV에서 보면 연속극에서 이렇게 보면 실적으로 보면 어떤 뭐 괴롭다는지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나와서 뭘 펴요? 꼭 담배를 이제 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여러 가지 어떤 대중매체의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때 그런 면에서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갔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광고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연속극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어하고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술도 보면 연예인들을 통해서 막 그냥 그 계속 그냥 광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술하면 어느 술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뭐 그런 또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또 보면 몇 년 전에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어, 여러 가지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해서 있었는데 이제 애인 만들기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애인 만들기 그 시골에 가니까 친구들도 보면 다 애인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일단 다 친구여야 되는데 애인을 한 명씩 두긴 이게 보면 대중 매체의 어떤 광고의 그런 어떤 역할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광고에 비용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어떤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보면 군대 가기 전에 어떤 그런 교육도 상당히 좀 필요하고 가기 전에 교육이 안 되면 군대에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뭐 많은 교육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필요한 교육을 군에서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좀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군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럴 때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또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어떤 그런 그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약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 압력과 그다음에 영향력으로부터 이 압력을 다루는 기술이나 협동화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원 간의 응징력이라든지 역동성 이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간다. 그래서 보면 대매체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년 전에 저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또 어떤 A 회사의 그 어떤 패딩을 또 입고 다니는 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너나 할 것 없이 A 회사의 패딩을 다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중 매체가 상당히 사람을 어떤 동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또 우리가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역할을 해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항 기술입니다. 이제 공감 훈련 연습인데, 자 동료로부터 어떤 압력 저항하는 어떤 능력 발달이라든지 자기 주장하기. 그래서 동료로부터 이런 어떤 저항이 온다든지 뭐로 온다든지 하게 되면 이 자기 주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동료들도 친구 또래 중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함께 왜 그걸 안 하면 뭐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왕따가 당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료로부터 오는 압력 저항에서 여기에는 자기 주장이 필요한 이러한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낱말 표질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을 우리가 설득을 하고 또 나가야 되는 것도 솔직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의 약물을 권할 때 거절 요령. 자, 친구들의 약물을 권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약물을 해서 뭐 주고 할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하면 자기가 엄청나게 따돌림을 당하고 거기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폭력이 가해지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것을 쉽게 거절하는 방법, 거절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우리가 또그 이뤄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분노 조절, 스트레스 어떤 그런 대처입니다. 자,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분노 조절을 통해서 감정 조절을 향상시킨다. 목표는 이거죠. 감정 조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그러면 자, 효과적인 스트레스 극복 방법. 이건 뭐고 이 자신의 어떤 분노 표현 방법을 이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대처할 것이냐 이런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런 어떤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극복하는 어떤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청소년은 아니지만 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박사님 나오셔서 맨날 그 방송에서 하는 그 내용들을 보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며칠 동안 이렇게 케어를 해서 하면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이런 나는 어떤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돼.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이런 분노 조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또 상호 훈련하는 이런 방법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의사소통입니다. 자, 의사소통은, 나 의사소통을 알고 어떤지 이론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 의사소통 및 이 소득적인 의사소통에 관련된 뭐 어떤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고 올바른 의사소통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받아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받아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그런 내용들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가는 방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자기 주장 및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어떤 이 대화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음주와 관련돼서 또래로부터 압력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권유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청소년의 음주와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담배 뭐 이런 어떤 권유, 그 다음에 각종 약물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유, 그 다음에 이 약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책자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책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처 기술을 또 어떻게 상호 간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 청소년 약물 예방 프로그램의 그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일정별로 쭉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누고 이제 마지막에 뭘 하느냐 하면 의사결정 및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구성원 간의 어떤 긍정적인 이 피드백을 통해서 객관적인 이제 자아 수용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의 종결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0주차에 걸쳐서 쭉 오면서 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에 대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긍지와 어떤 자부심을 이제 이런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 참 많은 그 어떤 극복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떤 보면은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이 또래 집단으로 와서 일단 권유지만 실적으로 보면 압력을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당히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따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압력이 오고 계속적으로 어떤 피해가 오고 협박이 오고 이럴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 그것이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자녀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게 어떤 내 자녀고 어떤 나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유해 청소년, 그다음에 유해 약물 중독 및,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프로그램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은 뭐냐면, 청소년의 약물 남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이 다른 중독 문제로 연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방이 아닌 이제 치료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적 계획이 필요한 이 청소년이 아닌 학교 등에서 이제는 의뢰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기존의 예방 프로그램과 다른 이 약물에 발병돼서 병이 더 중증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이 상담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구성이 되어 가고 있어야 되고요. 자, 프로그램의 진행은 총 이제 10회기로 진행되고 1회에서 3회기는 동기 강화 치료, 그다음에 4치료회기는 인지 행동 치료, 그다음에 8에서 9회기는 재발 방지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해 약물 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라고 우리가 하면, 자, 유해 약물 중독 청소년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 일정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도 10회기잖아요. 그래서 10회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변화의 단계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을 하고 동기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변화 단계 첫 번째는 이런 활동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변화의 단계에 적용해 갈 수 있느냐는 첫 번째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약물 사용에 좋은 점과 덜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신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체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보완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사용에 좋은 점과 이제 이게 덜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자, 양가 감정의 탐구 및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건데, 자, 약물 사용의 좋은 점과 덜 좋은 점을 통해서 좋은 점은 뭐냐, 덜 좋은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자신들이 어떤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양가의 어떤 탐구 및 해결을 통해서 좋은 점은 뭐고, 그다음에 덜 좋은 점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인생극장 이제 1에서 강점 찾기, 인생극장 2에서는 이제 미래 상상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강점 찾기는 좋은 성공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강점을 찾고, 그 다음에 미래 건강한 자신의 어떤 모습과 현재 모습과의 브릿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큰 것도 우리가 이제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으로 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는 것부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작은 성공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강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어떤 앞에서 부딪히는 것,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 것부터 먹고 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성공의 요소, 이 성공의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강점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큰 성공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영어 점수가 우리가 처음부터 뭐 봤는데 얘는 60점 이상이 안 올라간다. 60점에서 계속적으로 뭐 더 이상 공부를 해도 잘 안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뭐가 문제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목표를 70% 세우고 70점 세우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는 70%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음 학기에는 80점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는 내가 어쩌면 90점까지는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90에서 100점까지는 내가 늘 하여튼간에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목표와 성과를 거둬서 이뤄간다 그러면 하나하나 성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중간고사 시험을 보니까 중간고사는 70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80점, 그 다음 학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90점에서 100점에서 계속 이뤄간다. 이런 하나하나의 성공을 하면 되네,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씩 이뤄가고, 그리고 작은 성공을 통해서 큰 성공을 우리가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큰 성공을 통해서 이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잖아요.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씩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보는 거고요. 자, 지금의 내 모습은 약물 중들의 성별 검사를 통해서 약물이 내 삶에 어떻게 변화시켰느냐에 대한 숙고와
이런 어떤 공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동 목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갈 것인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훈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죠? 이런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처음에 뭐 약물을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끊는 것까지는 상당히 많은 훈련과 어떤 연습,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요. 그다음에 약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 약물이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의 신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약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약물적인 그런 요소가 없도록 자기 자신을 이제 이 약물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온 이런 과정들을 또한 우리가 이제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뤄 가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이뤄 가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육회기 통해서는 뭐냐면, 자, 나를 중독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무엇이냐? 나를 중독으로 몰아가는 어떤 유발인자가 있다는 거죠. 유발인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과 판별을 통해서 이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중독으로 몰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친구도 있고, 처음에는 친구도 있고, 어떤 주변의 동료들도 있고, 뭐 여기 동료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는 끊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마치 술도 마찬가지예요. 몇몇은 말 가면은 어쩌다 이제 뭐 회사에서 뭐 또 군대에서 회식을 할 경우도 있지만 매일 술 먹는데 친구를 대동을 하고 불러내고 한다 그러면, 또 후배를 불러낸다고 하면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면 같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유발 인자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끊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충동 이겨내기입니다. 충동은 뭐냐면, 자, 잠시 멈춤을 통해서 뭘 합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멈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충동적인 사람들은 바로바로 생각도 안 하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바로 뭐가 나가요? 몸이 나가고 먼저 나가고 또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동이경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멈추고 다양한 제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실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단약을 위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약을 위한 원칙은 뭐냐면 끊어야 되는 어떤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이것을 끊기 위해서 이뤄야할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 중독과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부단한 어떤 싸움과 노력,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들을 이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또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나는 것이 뭐 어때? 이렇게 이제 조제가 있다 그러면, 자, 화나는 것이 뭐 어때는 게 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불안스럽게 한다는 거죠. 불안스럽게. 이 주변 사람들을 불안스럽게 하는 것을 왜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냐 그러면, 화가 난다 그러면 첫 번째 감정 조절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충동을 멈추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잠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 조절하고, 그다음에 허용 가능한 분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 분노를 진정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 그다음에 화낼 때 어떻게 말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도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또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분노를 진정시키는 방법들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가야 되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뤄가잖아요. 그죠? 분노가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희생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다. 응?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못할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진전시키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뭐 신앙인들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8, 9, 10을 뭐 쉰다든지, 화를 낼 때 뭐 쉰다든지, 뭐 어떤 그런 조절할 방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게 있습니다. 언어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 언어를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어떤 언어라든지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거만 딱 되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분노를 진정시키는 방법, 화날 때는 어떻게 말할까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 필요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화의 달인. 자,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자, 의사소통을 잘하는 경우는 뭐냐면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웅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자, 역할극. 역할을 반드시 역할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막 상대적으로 막 압력을 가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잘 참고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뭐 역할 연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 전달법. 그다음에 나의 어떤 그런 전달을 어떻게 해가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단어로서 이뤄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위해 약물 중독 청소년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의 일정을 이제 10주차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자, 나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의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진행해 오면서 하나하나씩 끊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갈 것이냐, 중간에 이걸 끊지 못해서 포기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나의 어떤 미래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나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실패했어도 끝까지 이것을 이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갈 때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달라진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발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자, 청소년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어떤 주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